이제 저희가 교육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희가 엔클로저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어떤 제품들을 이야기하는 건지를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리탈에서 만드는 엔클로저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엔클로저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용어들이나 내용들을 알아야 되는지 그걸 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저희 제품 중에서 이제 제품을 세분화해서 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리고 한국에는 이러한 경쟁사들이 있고 카탈로그 35에서 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을 다시 한번 마지막에 좀 짚을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많은 PPT를 보다 보면 리탈에서 만들어진 이 페이지가 가장 먼저 나오게 돼 있고요. 리탈이 처음에 이제 어떤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한 게 바로 엔클로저이기 때문에 그 역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놓은 페이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엔클로저를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지금 이제 2020년도까지 오면서 리탈에는 엔클로저 안쪽에 들어가는 별도의 제품들이 같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산업 현장에 쓰는 엔클로저들이 기본이 되지만 이제 IT 쪽 데이터가 중요하게 되면서 데이터 센터나 IT 쪽에서 사용하는 그런 제품들도 이제 저희가 엔클로저를 같이 취급하게 되어 있고, 또 엔클로저 안쪽에 내부의 열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외부에서 발생하는 외압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에어컨이나 아니면 안쪽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고, 또 저희가 배전 분전이라고 하는 거기에 전기 쪽에 관련된 제품들도 같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품을 크게 그룹으로 나누면 4개 정도의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이 외함에 쓰이는 엔클로저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안쪽에 이제 이런 차단기 종류들이 붙을 수 있는 제품들, 그리고 안에 부스바 이런 제품들이 배전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위쪽 그리고 앞쪽 이런 데 보면 이제 에어컨이 붙어 있습니다. 이 IT 쪽에도 에어컨이 붙을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공조 쪽으로 공조라는 제품의 그룹으로 하나가 또 있고요. 그리고 이 IT 쪽에서 사용하는 IT 렉 관련된 제품과 액세서리들, 그리고 IT 쪽에서 쓰는 에어컨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IT 쪽에 분류가 돼 있어서 4개의 제품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끔 이제 저도 처음에 와서 이 제품 그룹 A, B, C, D로 나눠서 BU A가 뭐고 B가 뭐고 C가 D고 이런 이야기가 가끔 있었는데, 그게 지금 앞쪽에 보이는 요 4개의 큰 그룹을 알파벳 순으로 A, B, C, D로 나눠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희가 뭐 어떤 회의나 이런 데서 BU A, B, C, D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인클루저가 되게 뭐 어려운 제품은 아닙니다. 사실 저희가 핸드폰만 보더라도 핸드폰도 안쪽엔 전부 다 전자제품이고 칩이나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외형의 케이스가 있는 형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쓰는 제품들이 어떤 PLC가 됐던 아니면 어떤 전자제품들이 현장에 로봇이나 라인을 구동하기 위해서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외부의 충격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유입되는 뭔가에 의해서 고장이나 파손이 나지 않게 보호하는 용도로 쓰는 것들이 엔클로저의 기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산업에서 저희가 엔클로저는 필수적인 제품이고, 뭐 외부에 설치하거나 그러니까 그 바깥쪽이죠. 뭔가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외부 환경에서 사용하는 제품들도 있고, 아니면 내부에서 사용하는 제품들도 있고, 또 별도의 식품이나 이런 데에서는 조금 더 까다로운 기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환경에서 사용하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런 사람의 접촉에 의해서 뭔가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외부의 충격에 의한 손상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기름이나 뭐 물이나 먼지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엔클로저를 기본적으로 사용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산업군에서 엔클로저는 필수적이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리탈에는 이 엔클로저 BU A라는 제품군에 이렇게 7개 정도의 그룹으로 카탈로그 상의 제품들이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요 앞에 여기까지가 엔클로저의 제품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가 이제 별도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그 그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엔클로저는 사이즈별로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소형에는 보시다시피 여기 하나, 둘, 셋, 4개 정도의 5개 정도의 제품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데, 저기서 회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들은 지금 단종되거나 판매가
안 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남아있는 재고를 소진하거나 아니면 그 일부 국가에 한정해서 생산하는 용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지만 사이즈나 용도에 따라서 엔클로저를 구별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안쪽에 HMI나 PC 같은 걸 사용해서 작업자가 어떤 조작을 할 수 있게 만드는 형태로 사용하는 제품이고, 이건 이제 스탠드 방식으로 바닥에 세워놓거나 이렇게 쓰는데, 요런 서포트 암을 이용해서 저희가 사용자가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그 설비나 어떤 기계에서 사용자 조작이 필요한 인터페이스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서포트 암 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 자체가 아예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있는데, 요게 또 카탈로그 상에 구별이 따로 그룹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외부에 사용하는 5개형 판넬들도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카탈로그 앞쪽에 보시면 맨 앞쪽에는 제품들을 이렇게 구별을 하는 테이블이 하나 있습니다. 그 테이블을 보시면 그 테이블에는 제품을 이제 위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사이즈별로 구별을 하게 되어 있고, 이 옆쪽에는 이 엔클로저들이 어떤 재질로 만들어져 있는가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4개의 재질로 제품들을 구별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지금 단종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클로저 시스템에 TS8 프레임이 들어가 있고요. 이게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형 사이즈의 인클로저에서 저희가 A 인클로저가 들어가 있고요. 그 외의 제품들을 보게 되면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기능들로 이 제품들을 구별해서 나눌 수 있고, 똑같이 재질은 4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인클로저 특징, 리탈에서 강조하는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일단 저희가 그 뒤쪽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지만, 저희가 그 제품들이 당장 그 홈페이지에서 저희가 다운로드 쪽이나 인증 쪽에 보시면 제품에 관련된 정보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정보 안쪽에서 인증을 보시면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인증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박 쪽에서는 굉장히 진동이라던가 아니면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까다로운 수준의 그 테스트 그 기준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전부 다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제품이 굉장히 사이즈별로, 기능별로, 또 사용되는 용도별로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열반이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엔클로저들을 여러 개를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확장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다라는 장점들이 있고, 여기에다가 액세서리들을 전부 담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그 엔클로저 BU A에 포함되는 액세서리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열반할 때 필요한 액세서리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 조합으로 같이 쓸 수 있는 액세서리들이 또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 뭐 배전도 저희가 시스템을 꾸릴 수 있고, 또 에어컨이나 이런 모니터링까지도 저희가 같이 꾸밀 수 있는 유연한 그런 다양한 액세서리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게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클로저에서 저희가 이런 그 많은 적용 기술들이 있는데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지만, 중요한 게 이 IP 등급이라고 하는 그 방수, 방진에 대한 등급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또 나와 있고요. 저희가 또 안쪽에 테스트를 해서, 더미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해서 또 그 안쪽에 장비들이 엔클로저 안쪽에 설치가 되었을 때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얼마 정도의 하중을 버틸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이런 EMC 차단 기능, 그리고 이런 단락이나 접지 같은 기능들도 엔클로저를 기본 구성했을 때 되게 잘 구성할 수 있고, 이런 진동에 대한 테스트, 또 진동이 굉장히 크게 발생하는 지역에서도 쓸 수 있게 액세서리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 이게 이제 그 아까 위쪽에서 하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TS8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각이나 원형의 뭐 파이프 형태로 프레임을 잡는 게 아니라 TS8이라고 하는 게 자체가 특허를 받은 형태로 되어 있고, 모양이 조금 이따 뒤에서 보여드리지만 이제 되게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구조물의 강성 자체가 이렇게 모양이 많이 접어지고 강하게 만들어져 있고, 또 그 저렇게 성형을 여러 번 하다 보면서 이제 어떤 통짜 프레임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강성도, 무게도 많이 좀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도장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면 이제 3단계로 도장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수입해서 오는 제품들이 거의 다 3단계로 이렇게 코팅을 해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 3단계로 코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저렇게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단계의 코팅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저희가 이 테스트를 이제 샘플로 뽑아서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소금 염분기가 있는 물을 180시간 동안 뿌렸을 때 그냥 일반 분체 도장을 한 것과 리탈에서 3단계로 도장을 한 거의 차이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자파도 이야기가 가끔 많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현장에서 사용하다 보면 전자파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엔클로저를 사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전자파가 외부에서 침입하거나 내부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들을 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자파가 저희가 컴퓨터 쓸 때나 아니면 전자제품을 쓰게 되면 전자파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런 가정용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현장에서는 문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되게 단순한 경우로 어떤 생산 라인에서 어떤 물건이 있냐 없냐를 감지하는 센서에 노이즈가 끼게 되면, 이런 전자파에 대한 노이즈가 끼게 되면 물체가 없는데도 물체가 있는 걸로 인식한다던가, 아니면 로봇이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신호를 잘못 줘서 다른 작업을 한다던가, 그렇게 되면 제품 자체가 이제 생산하려고 하는 게 아닌 다른 제품이 생산되면 그 제품 못 쓰게 되거나 아니면 라인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진 관련해서도 저희가 제품이 어떤 이런 규정들을 만족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이쪽에 붉은색으로 빛나는 부분들은 지진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저런 데에서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리히터 규모, 지진 규모에 따라서 어떤 테스트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이쪽에 이게 실제로 지진의 강도를 시뮬레이션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고, 이 안쪽에다가는 저희가 실제 장비를 다 달 수는 없기 때문에 빈 엔클로저에 더미로 어떤 특정 무게를 올려놓고 이런 진동을 가하는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리탈의 이 표준 엔클로저가 그 존 1, 2, 3, 여기 나와 있는 1, 2, 3 지역의 이런 가속도의 규모의 지진에 대해서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지진에 관련된 별도의 그 키트들이 있습니다. 베이스와. 그래서 이렇게 강성을 보강을 해주면 조금 더 존 4에서 강한 진동에서도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IP 등급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제품들에 보면 이제 물이나 먼지에 대해서 그 보호 등급이 필요한데, 보통 IP 등급이나 네마 등급을 이야기합니다. IP는 그 국제적으로 통용돼서 사용되는 보호 등급이고요. 그리고 네마는 미국 쪽에서 사용하는 등급입니다. 그래서 이 IP는 두 개의 자릿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 리탈은 IP55, 66 이런 그 보호 등급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IP와 네마는 약간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같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약간은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P 등급의 아까 두 자리 숫자 중에서 첫 번째 숫자가 이 IP 보호 등급 중에서 방진에 대한 등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지에 대해서 얼마나 내성을 가지고 있냐를 이야기하는데, 뒤로 갈수록 이제 그 먼지에 대한 보호 등급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먼지 고체가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로 해서 IP6으로 되게 되면 먼지에서 완전히 보호가 되는 등급을 만족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리탈의 엔클로저는 IP5 등급의 이상이기 때문에 먼지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보호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IP55 같은 경우에는 모든 방향에서 낮은 압력으로 물을 뿌렸을 때 그 엔클로저 내부에 있는 기기들이 손상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보통 저희가 핸드폰 요즘에 나오는 것들 보면 거의 다 IP68 정도로 되어 있는데, IP68 보시면은 이렇게 1m 안쪽에 물에 그 핸드폰을 담궜을 때 얘가 지속적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마 등급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그 앞에 IP처럼 아예 숫자로 딱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형태는 아닙니다. 보시면 내용 자체가 지금 좀 장황하게 돼 있고,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실내에서 사용하냐 아니면 실내 또는 외부에서 사용하냐를 여기 이 규정에서 아예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타입 1 같은 경우에는 CU에서 사용이 안 되는 거겠죠. 뭔가 보호가 안 되는 거겠죠, 이건. 그래서 이 내용들이 직접적으로 IP 등급하고 똑같이 매칭해서 사용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이제 이런 규정들이 약간씩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면 여기는 이제 또 이런 외부에서 어떤 낮은 온도로 인해서 뭔가 얼음 같은 게 얼어서 형성이 됐을 때도 보호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IP 등급에 사실 그런 내용들은 없거든요. 그리고 옵션으로 해서 IP 등급에 IK 보호 등급이라고 있는데, 이건 이제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졌을 때 얼마만큼 보호가 되냐를 이야기하는 등급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테스트가 이제 어떤 특정 무게의 물체를 특정 거리에서 떨어뜨려서 손상을 줬을 때 그 제품 자체가 손상이 가해지지 않는다라는 테스트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 아까 말씀 첫 번째 IP 등급에서 핸드폰 보시면 거의 IP68인데, 요게 이제 물속에 푹 담궜을 때도 보호가 되는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홍보를 하는 거죠, 핸드폰들도. 그리고 테스트 장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나 이렇게 사방에서 물을 뿌리는 장비가 있고, 요게 이제 그 IP69K라는 등급을 만족하는 게 따로 있는데, 9K를 할 때는 이제 그 아주 고압으로 제품을 가운데 놓고 고압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사방에서 뿌립니다. 그래서 고압에서 뿌리는 물이 그 제품에 손상을 가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테스트들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밑에 있는 것들은 여기 인증입니다. 저희가 이제 업무 하시면서도 가장 많이 보게 될 것 같아요. CUL 그리고 TUV 전기 안전 관련된 인증이고, 이 뒤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선박 인증입니다. 그래서 선박 쪽에서는 인증이 되게 까다롭게 돼 있고, 이 대부분은 앞자리를 따서 인증 그 이름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각 나라마다 조금씩 인증하는 것들이 협회마다 또 다르고, 그래서 인증들이 굉장히 선박 인증 쪽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엔클로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카탈로그 상에서 저희가 소형, 컴팩트, 그리고 인클로저 시스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형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뭐 손바닥만한 것도 있고, 거기서 조금 더 큰 것들도 있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큰 사이즈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소형 엔클로저는 여기 사진 보이시는 것처럼 아주 소형의 어떤 스위치들을 앞쪽에 달거나 안쪽에 박스 내부에 차단기 한두 개 정도의 굉장히 작은 그런 판넬들을 꾸밀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컴팩트 인클로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요거보다는 조금 더 큰 사이즈인데 앞쪽에 제어할 수 있는 제어 버튼이나 아니면 제어 반들이 조금씩 붙을 수 있습니다. 인클로저 시스템은 이 사이즈가 굉장히 이제 좀 커요. 이게 사람 키만큼 되는 사이즈부터 시작이 되는데, 요거는 안쪽에 이제 저희가 분전반, 배전반 또는 제어반 이런 것들이 포함되게 됩니다. 제가 분전반하고 배전반 또는 제어반 이렇게 나누는 기준들이 있는데, 이제 전기만 분배를 시켜주냐 아니면 안에 들어가는 하부에 작동하는 전자제품들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도 분전반과 배전반은 좀 분리를 하게 되어 있고, 보통은 대부분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는 거는 이 엔클로저 시스템에 있는 TS8 기준을 많이 쓰게 됩니다. 스몰 엔클로저, 소형 엔클로저를 다시 한번 그 구분을 지어보면 이렇게 원래는 5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5가지 중에서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지금 단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소형 엔클로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단순합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투명한 아크릴 플라스틱 형태로 되어 있는 이 제품들이고, 여기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조그만한 스위치 한두 개 정도, 그리고 안쪽에 들어가는 차단기 한두 개 정도의 아주 작은 그 박스를 만들 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뭔가 다른 이 핸들이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고, 단순히 여기에 볼트 같은 걸로 고정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여기에 있는 이 GA 박스는 비슷한 형태로 사용되지만 이게 자체가 이제 알루미늄 주물로 만들어져 있어서 조금 더 강한 그 충격에 대한 강한 그런 성능을 가질 수 있고, 온도나 아니면 내화학성에 대해서도 플라스틱보다 조금 더 강한 성능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이 EB 박스는 사이즈가 지금 옆에 보시면 150에서 300까지, 그러니까 자로 30cm 자 정도 되는 사이즈 정도가 제일 큰 그 가로 깊이, 가로 넓이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안쪽에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그 한두 개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큰 사이즈의 차단기들이 하나의 그 어떤 한 전체를 제어하기 위한 사이즈 정도로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E 박스의 특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 사진에 보시면 되게 다양한 액세서리들을 안쪽에 부착할 수 있고, 외부에도 가공이 좀
다양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A 박스 자체는 이렇게 여러 개 연결할 수 있는 열반을 할 수 있는 구성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도 되게 다양하게 이게 제품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대형인데요. 대형에서는 TS8이 아까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제품이고, 이게 이제 리탈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제품이고 중요한 제품이다 보니까 되게 설명도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보시면 그 글로벌 스탠다드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는 제품이고, 플랫폼이 출시되고 4천만 대 이상이 판매된 제품이고,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에 이 제품을 사용해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쪽으로 꼭 이렇게 열반하는 제품들, 열반도 할 수 있고, 이런 IT 쪽에도 사용할 수 있고, 또는 안쪽에 이제 전기를 배전하는 시스템 이런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제 이게 형태가 옆으로만 쭉 열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보시면 이렇게 되게 특이한 형태로 모든 방향에서 열반을 해서 사용자가 자유롭게 구성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요게 이제 안쪽에 TS8 프레임인데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이 접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TS8 같은 경우에는 요 프레임 자체가 수직으로 세워지는 프레임엔 저게 사용되고, 수평에는 사각 형태로 된 다른 프레임으로 합쳐서 구성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사각이나 별도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형태에 비해서 요 안쪽에 이렇게 액세서리들이 부착이 되게 되어 있는데, 요 액세서리들이 부착된 형태가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부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형태로 사용하게 되거나 하면 그 공간에 대한 어떤 제품들을 부착하거나 구성하는 데 있어서 공간에 대한 효율성이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엔클로저들 구성을 해보고 도면도 받을 수 있고 비오염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잘 돼 있어서 나중에 그런 것들을 한번 사용할 기회가 있으시면 그걸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여기 좀 이따 보시면 이제 이 도장하는 것부터 해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물 외부에서 IP 등급 테스트하는 거, 진동 테스트하는 것들이 있고, 이제 요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도장을 하게 돼 있는데요. 아까처럼 이제 아예 푹 담궈서 얘를 이제 한번 도장을 하고 그 위에 다시 그 스프레이를 뿌려서 분체 도장을 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옆에 붙이는 이런 그 섹션들, 그리고 그 외부에 있던 그런 그 제품들이 여기 보시면 이런 섹션들, 그리고 안쪽에 이런 요런 뒤에 뭐라 그래야 되지? 베이스 판넬들, 베이스판 같은 것들, 그리고 또 위쪽에 램프나 아니면 핸들 같은 것들도 전부 다 액세서리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게 하나하나. 그래서 저거를 다 여기다 포함하지는 못했는데, 액세서리가 그만큼 많고, 고객들도 액세서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너무 종류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들은 적도 있어요. 너무 많아서. 요거는 TS8 제품의 이제 그 명칭에 대해서 풀어놓은 건데요. 이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S8은 기본적인 그 프레임의 이름이고, 뒤쪽에 세 자리 숫자가 요 폭과 높이와 길이를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세 자리 숫자가 이제 이 분체의 도장을 어떤 형태로 하느냐에 대해서 나와 있고, 이 뒤에 두 개가 이제 이 엔클로저가 구성되는 게 도어가 몇 개냐 또는 앞뒤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도 따로 있는데요. 요거는 그 내부에서 한국에서 사용하는 코드를 정리해 놓은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SE8이라는 제품군이 따로 있는데요. TS8은 아까 저희가 앞쪽에서 어떤 프레임이 있고 그 제품들의 옆에 사이드 판넬이나 도어나 안쪽에 들어간 액세서리들을 전부 다 조합해서 뭔가 만드는 거라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측면이나 상부 쪽이 다 이미 막혀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거의 완전체로 만들어져서 판매가 되는 제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쪽에 있는 것들은 이 면 하나만 별도로 가공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가공이 된다라고 이제 밑에서 들었는데, 아예 이렇게 다 막혀 있는 형태로 구성이 돼서 오면 이거는 이제 가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한국에서 가공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 만들어진 형태로 오기 때문에 수입을 거의 이제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조금 더 비싸고, 대신에 수입하는 대신에 가격이 비싼 대신에 밑에서 이제 제가 작업을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제작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빨리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얘가 장점이 또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콘솔이라고 부르는 이런 그 형태의 제품들은
사용자가 현장에서 어떤 그 인터페이스, 장비 또는 설비들과 인터페이스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요 보시다시피 이 위쪽에 이런 모니터들이 들어가서 이 모니터를 통해서 사람들이 작업 지시를 내리거나 아니면 뭔가 조작을 하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분할이 되는 타입이에요. 이 맨 아래쪽, 그 다음에 요 중간에 들어가는 하나, 둘, 세 개가 따로따로 분리가 돼서 조합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요거는 그냥 일체형으로 나와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PC 엔클루저인데, 안쪽에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라인에서 공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컴퓨터를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를 안쪽에다가 놓고 위쪽에 모니터를 보면서 작업을 해서 사람들이 쓰게 되는데, 단순히 이제 키보드랑 마우스 정도만 여기다 올려놓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워크스테이션으로 구분되는 것들은 여기가 조금 더 넓게 되어 있는데, 보통은 이제 저 위쪽에서 어떤 작업을 합니다.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여기다가 어떤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바코드 리더기를 놓고 그 제품의 바코드를 읽어서 뭔가 분류 작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RFID 같은 경우에는 RFID 리더를 놓고 그 태그 정보를 읽어서 뭔가를 제품을 분류한다던가, 이런 작업들을 위쪽에서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이 서포트함도 상당히 많이 판매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 비중 다른 거에 비하면 뭐 엔클로저에 비해서는 크진 않지만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요거는 구성 자체가 생각보다 이게 엄청나게 많은 구조로 돼 있어서 다양하게 구성을 할 수 있고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포트암 안쪽에는 저희가 이 서포트암 이쪽에 있는 이 하중을 지지하는 암으로 구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뒤쪽에는 이제 저 암을 통해서 사람들이 누군가가, 특히 공작기계 쪽에서는 공작기계를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들이 요 다 앞쪽에 이런 패널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널들하고 조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요게 다 이제 그 패널 조합을 위한 그런 제품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서포트암 같은 경우는 저희가 CP 시리즈로 되어 있는데요. CP라는 이름으로 그 제품들이 나눠져 있고, 보시면 요 옆에 요 견딜 수 있는 하중들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중 크기에 따라서 40부터 180까지 되어 있고요. 요 당연히 하중이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이 사이즈 자체도 커지고 단단해져야 되기 때문에 밑에 설명이 도면이 간단하게 나와 있고요. 보시면 안쪽에 요 프레임 자체가 두 개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뻥 뚫려 있는데, 요거는 그냥 선들이 안쪽에 하나로 다 뭉쳐서 들어오는 타입이고, 이렇게 분할되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이나 통신선이나 이런 것들을 분리하거나 선들을 따로 분리해서 써야 될 경우에는 이렇게 분리된 타입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 서포트함 관련해서 한번 교육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도 아마 요거 자세히 설명해 주셨던 것 같아요. 하중에 따라서 또는 길이에 따라서 하중이 어떻게 견딜 수 있는 하중이 변하는지 이 차트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케이블이 요 안쪽에서 나옵니다. 이게 케이블이 이제 따로 분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아까 그 X자로 나눠져 있는 제품들을 사용하면 조금 더 깔끔한 케이블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운영 하우징이라는 게 여기 이제 이렇게 패널들이 붙어서 뭔가 디스플레이도 되고 조작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A 박스를 기본으로 해서 제품들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데, A 박스를 기본으로 하는 이 손잡이가 달린 스트립형 운영 하우징은 지금 단종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지금 AX 박스로 대체돼서 판매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24인치 TFT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이제 우리가 특히 산업용에서 쓰는 HMI라는 제품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산업용 HMI들은 어떤 PLC나 아니면 어떤 상위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보여주고, 거기서 터치 스크린에 대해서 뭔가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보통 이런 컴팩트 패널이나 이런 스트림형에 들어갔는데, 요거는 이제 그 컴퓨터에 쓰는 모니터, 산업용 모니터들이 대부분 들어가게 될 때 요 사이즈를 씁니다. 요 밑에 이제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제품들이 붙는 패널들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예 그냥 통짜로 나와서 여기다가 맞춰서 뭔가 고객들이 제작을 해서 사용해야 되는 반면에, 요거는 요 옆에 있는 이 얇은 프레임들을 저희가 수입을 해와서 이 프레임을 잘라서 고객들이 요청하는 사이즈에 맞게끔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조금 더 많이 팔리고, 밑에 보시다시피 이 프로파일 형태 프로파일을 가지고 와서 요거를 제작해서 고객의 요청 사항에 맞춰서 제작을 한다. 그래서 요게 더 많이 팔리고 사용 빈도가 높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개 정도의 제품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요게 이제 홈페이지가 저희가 지금 독일도 그렇고 한국도 되고 새로 홈페이지 만들면서 이 제품에 KX, VX 이런 제품들이 나와요. AX 이런 제품들이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이 KX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그 작아요. 되게 작게 돼 있는데 그 기존의 스몰 박스들하고 거의 대치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는 KX의 BG라는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 박스만 런칭이 돼 있고요. 기존의 스몰 박스들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대부분 이걸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아까 그 사진 보여드렸던 AX라는 제품들인데 요게 이제 기존의 컴팩트 박스 안쪽에 있던 제품들을 거의 다 커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한국에 저희가 플라스틱 제품들만 런칭이 정식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수입하거나 따로 별도로 루트를 통해서 구매해서 판매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TS8이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이고 가장 중요한 제품이었는데 본사에서는 지금 VX라는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VX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 프레임 자체가 이렇게 모양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VX에서는 이 프레임을 가지고 그 수직, 수평 전부 다 이 프레임을 하나로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TS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수직하고 수평의 다른 프레임을 사용하면서 뭔가 재고도 많이 가져가야 되고 부피도 그렇고 불편한 점들이 조금 있었다면 얘는 이런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전체 똑같은 제품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액세서리들도 수평, 수직 전부 다 똑같은 걸 사용할 수 있고 이 제품을 보관하기 위한 공간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TS8로 구성되던 제품들의 시리즈를 전부 다 VX로 바꿀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TS에서 SE8이라는 단독으로 쓰는 제품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VX SE라는 제품으로 지금 변경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카탈로그 35 기준에서는 제품들이 요거는 아마 카탈로그 상에 표시가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카탈로그에 전부 다 나와 있는데 실제로 없어진 것도 많고 그래서 요거는 한번 정리가 좀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정리를 하긴 했습니다. 네, 없으시면 네, 오늘 기본 교육은 요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1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거 아까 거기 맨 앞에 나와 있어요, 테이블. 그거 그냥. 고생하셨습니다.